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룬 소재가 미술 투자 관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정리해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 뭐 15회, 20회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많이 늘 심각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 미술 NFT와 원금 보장형 미술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정말로 최근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뭐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NFT는 지금도 사기성이라고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315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도고 만평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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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땅 만평 사는 그날까지, 만평에 작업실 짓는 그날까지 다 함께 최선을 다하는 오늘 되시기 바라봅니다. 뭐 미술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늘 그래왔지만 호황은 잠깐이고 불황은 생활인 예술인들의 삶, 무척 고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인사동에다가 지금 정수 갤러리를 오픈한 지 벌써 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갤러리가 조그마한 바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막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오늘을 직면하고 있는 많은 화가님들과 중소형 갤러리 대표님들 버티기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미술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땅 만평 사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저기 잠깐만 홍보는 아니지만 6시 넘어서는 바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요즘 같아서는 뭐 이제 컬렉터들과 작가들과 모임이 자주 있기도 하고 연말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인사동 나오시면요, 한번 다녀가세요.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습니다. 짧은 홍보입니다. 미술 투자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지금 세상이 참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어렵지요. 엉망이지요. 인사동에는 뭐 주변에 활동하던 몇 갤러리들의 폐업 소식이 들리지요. 뭐 아트페어에 참가하지만 개점 휴업이라는 탄식도 있지요. 여기다가 뭐 폰지 사기로 조사받고 있는 갤러리 K와 몇몇 투자 미술 투자 회사들의 곡성이 들리지요. 뭐 하여간 이리저리 그냥 어려운 연말인 것 같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일들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런 일이,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났었죠. 뭐 사기네 투자네 뭐 해가지고 온갖 사건 사고는 있잖아요. 저기 뭐 오래된 얘기지만 2007년도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한 몇몇 갤러리들의 아트 상업 펀드가 있었고요. 뭐 이때도 한 130억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아트페어가 활성화되면서 온갖 아트페어가 신설되었고요. 회사도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뭐 가장 최근에는 미술시장에 아트코인이 유입되면서 NFT 발행 경쟁도 미술시장을 한번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10년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했던 것 같아요. 미술시장의 10년 주기설을 이야기하면서 85년도에 부동산 경기, 95년에 닷컴 버블, 2005년에 IT, 2015년에 부동산과 온라인 시장 확장 뭐 등등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요, 검은 돈은 아니지만 돈에 대한 수익이 확장되고 수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질 때 그 돈이 미술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갑작스런 뭐 이게 호황이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유 자금이 유입되기도 하죠. 뭐 가장 최근 기억 다 하시잖아요. 코인에서 본 수익금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니까 2021년, 2022년에 MZ 투자자들이 대거 미술시장에 유입된 것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뭐 이게 그러면서 한 말씀 드렸었죠. 10년 주기설인데 왜 2025년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2, 3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라고 진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그랬었죠. 미술시장의 호황은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며 이러한 호황이 2, 3년의 호황 끝에는 불황이 당연히 따라붙는데, 호황기에 대거 유입된
신진 화가들이 여기서 걸러지고 될 만한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미술시장의 주요 예술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수순을 밟아 나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또 하나 여기에 대한 변화는 불황이 2, 3년 정도 지속되는 시기에는 이거 끝무렵에는요 20년이나 30년 지속적으로 활동한 중진 화가들의 약진이 이어진다. 이것이 늘 그래왔습니다. 누구라고 뭐 지금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지금 또 미술시 상권에서는 이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최근 6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뉴스를 해보면요. 이름을 얻어나가는 중진 원로 화가들이 드러납니다. 이분들이 또 새로운 시대의 주축이 되고 있죠. 이분들이 이어가게 되죠. 좋은 예술품으로 말입니다. 뭐 이러한 미술 투자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낮은 가격의 작품을 사서 갑작스럽게 비싸게 파는 미술 투자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이 되는 것이 21년, 22년 있었죠. 뭐 그런 현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게 갑자기 뜨는 화가들, 갑자기 뜨는 뭐 작전이든 뭐니 하지만 그것도 이유가 있고 그것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그것도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이 미술 투자라고 정리해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갤러리 정수 갤러리에서도 신진 작가 발굴과 지원을 지금 지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림이 비싸진다는 얘기보다는 화가에 대한 미래를 구매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50만 원이 내일 70만 원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화가에 대한 미래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 그거죠. 경제적 가치와 문화 가치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미술품 구매에 무리가 없는 범위의 가격, 미술 작품에 대한 것을 즐기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자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물어와요. 돈 버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미술 투자 해가지고. 실제로 미술 투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술 투자 어떻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물어오죠. 그럼 저는 가장 안전한 미술 투자는 이미 비싸져 있는 미술품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작이 아닌 이상에는 속을 이유가 없거든요. 미술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안전한 작품은 이미 비쌉니다. 이미 비싸져 있습니다. 안전하긴 사실입니다. 미술 투자됩니다. 1억짜리 사놓으면요. 대물림도 되지요. 1억짜리는 분명히 가격이 또 오릅니다. 2억이 될 수, 3억이 될 수,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없지요, 우리는요. 근데 소액으로 미술 투자한다는 것은 미술품이 아니라 화가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늘 누차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요, 싸고 좋은 물건은 구매자의 만족도에 있는 것이지 작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꼭 설명을 드리죠. 맞잖아요. 싸고 좋은 품목은요, 구매자의 마음입니다.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마음에 드는 작품은 구매자 늘 그러죠. 마음에 드는 작품 사고 싶어.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 사야 돼요.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본인의 상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실에 걸어둘 예쁜 그림과 화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거실에 걸어둘 그림과 화가의 미래 가치, 이건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화가의 미래 가치에 대한 그림을 매입을 해야만 미래 가치에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미술 경향, 작품의 경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매자의 이럴 경우는요, 화가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요, 구매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마음에 든다는 것은요, 내가 이미 익숙하다는 것이거든요. 익숙한 것은 편리하다는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예쁘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예쁜지 안 예쁜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릅니다. 이럴 때 전 화가의 미래를 믿거나 판매자, 저 같은 사람, 갤러리스트를 믿어야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요, 화가의 경력과 가치관을 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작품이 있느냐, 집중력이 뛰어나느냐, 이런 저런 이야기들요. 자기의 세계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다양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요. 젊은 친구가 하나의 작품만 그려내고 있다면 그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찾아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필요한 거죠. 이런 작가를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합니다. 자체고요. 미술 시장은 여전히 돌고 돕니다. 오늘만 살 것이 아니라면 불안한 미래에 대한 주의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아주 많은 미술품들이 판매되고 구매하였죠. 현재 그러한 작품들과 사람에 대한 실망과 후회가 따라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매한 이들 중에서 화가의 활동이 지속되고 사회적 역량이 확장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자신의 안목, 구매한 안목을 스스로 믿게 되면서 미술 애호인으로 거듭날 것이고, 뭐 그런 사실이니까요. 작품을 제작한 화가가 사회에 묻혀 사라질 경우에는 그러한 작품을 구매한 분들이라면 이사갈 때 버리거나 미술 시장을 쳐다보기도 싫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내일을 맞이합니다. 저 또한 내일을 위해서 신인 작가, 신인 예술가들을 여전히 찾아낼 것이고 말입니다. 그럼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얘기하죠. 이 화가 주목해 주세요. 비싸지만 그림 하나 사주세요. 라고 강매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한 화가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끝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또 좋은 날 구독과 좋아요, 알림종 눌러주시면 미술만평은 더욱더 활기차고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